제 그 자료 한 장 나갔죠. 그 뭐야 민사법의 학습 범위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맨 뒤에 보면은 제 소개를 간단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뭐 따로 뭐 설명은 안 드릴 거고 그 저기 그 세 장짜리 자료 맨 그 6페이지에 보면 뭐 제 소개 있는데 제가 이제 이제 연수원 수료하고 그러니까 2005년도 사업시험 합격하고 연수원 수료하면서 바로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7년도 12월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 한림법학원에서 거의 뭐 20년 됐는데요. 그리고 또 15년도부터는 제 모교에서 이제 그 로스쿨 뭐 겸임교수로 해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설명회는 일단 뭐 입학하시는 분들 위주로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매년 뭐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많이 보면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단 말이죠.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수험 저도 뭐 수험 기간이 오래됐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시험을 기준으로 본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시행착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행착오 때문에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좀 기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 벌써 그분도 이제 변호사도 이제 오래되셔서 한 7, 8년 전에 그 우연히 이제 그 상담을 받은 저기 상담한 분이 그 간호학과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 현직 간호사였죠. 근데 그분이 이제 로스쿨을 가셨는데 그때 한 2학년쯤 돼가지고 저한테 연락 오셔서 왔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간호학과 다닐 때는 그냥 학교에서 수업 열심히 듣고 뭐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시험 봐가지고 이제 간호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러면 그래서 간호사 활동하다가 이제 그 뭐 뜻한 바가 있어서 로스쿨 가셨는데 그래가지고 1년을 지나 보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갈 때는 그냥 뭐 그 자기 이제 간호사 되는 것처럼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고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시험 보고 이러면 이제 될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다른 이제 자격 이제 그 뭐야 학교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교대 나오면 뭐 이제 임용고시 보고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변신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이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뭐 제가 뭐 학원 강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이제 분량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따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뭐 들으셨을 텐데 그리고 이 시험이라는 게 뭐 다른 시험하고 좀 뭐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학교 갈 때 수능 보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학에서 시험에서 한마디로 이제 그 정리를 한다면 그 시험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반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학부 전공에서 어떤 뭐 뭐 이제 책을 뭐 여러 번 수집해도 가고 이런 과목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이제 수업을 들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과목에서 이제 내가 선행학습으로 민법을 공부했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시험 볼 때까지는 한 번도 이제 다시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한마디로 이제 이 수험의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뭐 수험이라 표현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 변시도 시험이니까 본질은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먼저 어떤 방식이든 간에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데 기본 내용을 예를 들어서 뭐 민법 총칙을 내가 학교에서 한번 들었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우쳐 가지고 하기에는 3년이 너무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은 상담을 통해 가지고 뭐 합격한 분이든 아니면 또 학교 가시면 또 이제 선배들이 오셔서 또 이런 그 설명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도 되도록이면 참석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들을 많이 접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줄여야 돼요. 그럼 이제 제가 뭐 준비한 건 한 세 가지로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해야 될 과목.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사법 담당이니까 이제 민사법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과목을 이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붙어야 되잖아요. 변시를 통과를 해야 되니까 아시다시피 뭐 변시 경쟁률도 뭐 만만치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출제 경향이죠. 출제 경향. 이제 올해 이제 15회 시험이,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내년 15회 시험이 있으니까 출제 경향. 그래서 1회부터 15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에 따른 이제 공부 방법. 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제 민사법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민사법, 그 다음에 이제 뭐 형사법, 그 다음에 이제 공법,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분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선택 과목이 또 있어요. 뭐 선택 과목에서 뭐 국제법, 뭐 노동법 뭐 등등 있는데, 그럼 이제 전체 이 시험 과목 중에서
민사법이 차지하는 게 아무리 적게 봐도 60%예요. 60%. 그러니까 단기간하게 우리가 이제 뭐 그 수능도 보면 이제 뭐야 국어, 영어, 수학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민사 그러니까 법학 과목에서 이제 민사, 형사, 공법인데 선택 과목은 뭐 제외하더라도 그러면은 이 전체 과목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무리 적게 봐도 60%가 넘어요. 민사법이. 그럼 이제 민사법 안에 또 뭐가 있냐? 그 제가 그 자료에도 정리해놨지만 민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법이 있고 이제 민사소송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사법 안에 또 이제 세 과목이죠. 그럼 이제 민사법 안에 중에서 또 민법이 차지하는 게 한 60% 정도 돼요. 60%. 그래서 이제 분량 자체는 뭐 상법, 민사소송법도 뭐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민법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 뭐 합격하고 나면 이제 민법은 선행학습 꼭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민법이 모든 시험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험이든 민법이 들어가 있는 과목에서는 최소한 60%가 민법이 이제 차지해요. 합격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을 정보 못하면 일단 가장 급한 건 뭐 변시 자체를 통과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되셔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가 되면 이런 절차법들은 그렇게 많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절차법을 모르면 그냥 판사님 앞에서 약간 좀 창피할 뿐이지 뭐 법리적으로 뭐 지고 이런 건 뭐 소송의 뭐 결론이 달라지고 이러진 않는데 민법하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형사 가면 형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실체법들이 결국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무가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공부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이제 나중에 뭐 변시도 문제지만 변시가 되고 나서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사법에서 민법, 상법, 민사법을 잘 봐야 되고, 그러니까 민법은 양도 많고 역사도 깊고 가장 기본적이어서 좀 어렵고, 그다음 상법은 특히 또 뭐 주식 거래 이런 거 안 해보신 분들은 뭐 주식회사 이렇게 가면 이제 이 추상적이잖아요, 굉장히. 그리고 또 이제 어음수표 같은 거 가보면 어음수표 뭐 본 적도 없잖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어음수표의 이제 출제 비중이 거의 떨어지고 있는데. 어음수표 같은 경우는 뭐 본 적도 없으니까 또 어렵고 그다음 보험법도 보면 보험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보험 안 든 사람은 없지만 보험은 또 이게 또 변시가 되고 나서는 객관식에 이제 한두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사례 문제에서 모의 시험에서 조금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출제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뭐 공부를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수험은 뭐 또 전략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상법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인데 이제 절차법인데 또 이걸 안 겪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뭐 과목 중에서 난이도로 따지면, 그러니까 민법은 양이 많아서 힘든 거고 뭐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은 그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 수험생 때 그랬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뭐 변호사가 돼서 소송 실무하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게 이제는 이제 저도 벌써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변호사 된지. 그러니까 이제 민사소송법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제 알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그 수험 공부로 보기에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과목이 하나도 없어요. 형사가도 그렇고 공법도 그렇고 다 이제 쉽지 않은 과목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행학습용으로 이제 민법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공부 방법은 이제 요 이제 민사법에 한정해서 보면 이게 기본 세 과목이고 제가 자료에 정리해놨지만 그거 외에 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민사집행법. 그래서 이제 민사집행법이 또 중요한데 사실 민사집행법이 이제 민사법의 종착역이죠. 우리가 판결 받아봤자 뭐 피고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사집행이 중요하긴 한데 이게 또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의 난이도를 10이라고 하면 민사집행법은 한 50은 돼요, 난이도가. 그러니까 이게 또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전공하신 분들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판사님들이 이제 민사집행에 있어서 집행 절차를 하셨는데 판사들의 업무가 과중됐다고 해서 사법보좌관이라는 제도가 신설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만들어진 지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사법보좌관들이 이 민사집행을 하다 보니까 판사님들이 이게 관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구하실 분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민사집행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민사집행법 1페이지부터 뭐 책이 예를 들어서 뭐 500페이지다. 그럼 1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강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어느 학교는 이 민사집행법이 설강이 안 되는 학교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의하실 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뭐 중요한 몇 가지 쟁점들을 설명하시고 그런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의 맥락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갖고 어느 학교는 이제 이게 설강이 안 되는 부분들이 그 강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종착역이죠. 민사집행이라는 게. 그다음에 이제 3학년 1학기 가면 이제 민사재판 실무. 그래서 민사재판 실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제 판결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판결문.
그러니까 이제 원고 피고 주장을 들어보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럼 실체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죠. 물론 이제 실무상으로는 뭐 주장 못하면 판단을 못하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법리적으로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런 실체법이나 절차법에 맞는 얘기냐 그걸 판단하는 게 이제 민사재판실무에서 판결문을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특히 뭐 로클럭이나 이런 거 준비하신 분들은 이건 뭐 반드시 들어야 되잖아요. 사망 일학기 때. 그래서 이제 민사재판실무 안에 또 이제 그 관련해서 뭐 요건사실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건사실론. 그래서 어떠한 예를 들어서 뭐 매매 계약에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제 매매 대금을 달라고 하려면 그 주장해야 될 요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달라 그냥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언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그 이제 구조 중요한 요건 사실이 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요건 사실론이어서 제가 이제 제 책에는 요건 사실론의 그 내용들을 이제 다 포함시켜 놨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상시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실제법에서. 그래서 이걸 뭐 따로따로 하고 이제 이렇게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민법, 상법, 민소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그 다음 재판실무, 그 재판실무 안에 요건사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부동산 등기법도 알아야 돼요. 부동산 등기법. 물론 이거를 뭐 법무사 시험처럼 세세하게 뭐 등기 예규라든가 이런 거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소속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과목과 이제 민사법의 한정에서 보면 나중에 이제 기록형 문제도 보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시험 문제는 돈하고 부동산이 안 나오는 시험 문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사법의 시험 문제는 다 돈 문제 아니면 부동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등기법도 보면 이게 이제 교과서 이제 교수님들 교과서든 강사 교과서에 보면 물권법 파트에 이제 요 이제 등기법 내용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지금까지 이제 14회 변시를 봤잖아요. 1회부터 14회까지 나온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수님들 교과서 내용 가지고.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이제 집행법이나 등기법은 뭐 따로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뭐 민법책에 있는 것만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출제된 문제 중에서도 이게 지금 기존 교수님들 교과서나 내용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예 문제를 실어 놓은 게 그 제가 드린 자료 그 2페이지에 보면 뭐 이 내용을 지금 보실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문제를 제가 실어 놓은 건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존 교과서로 해결이 되느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모르다기보다는 무책임하게 그냥 기존의 이제 민법책, 그다음 등기법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따로 볼 시간도 없고 가성비 측면에서 이거 뭐 따로 공부할 시간 없으니까 그냥 민법책에 있는 거 보면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있을 텐데 주변에.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있는 출제된 문제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있잖아요. 제가 실어놓은 것도 보면 집행법의 가장 기본기의 문제인데 아는 사람이 보면 이제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존 책으로 해결이 되느냐?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런 비중들이 제가 좀 이따 출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비중들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 기수들에는 뭐 이런 거 몰라도 틀려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죠. 이제는 이거를 해결 못하면 합격을 못해요. 합격을. 그리고 합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또 이제 변호사가 되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이제 변호사가 되신 분들도 뭐 이렇게 단톡방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맨날 나오는 말이 이제 집행법. 당장 변호사가 되면 필요한 과목이 집행법이니까. 근데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제대로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행법 강의를 뭐 들어야 되긴 하겠는데 당장 접하는 게 그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수님 책 가지고 10편가 이제 강의를 뭐 혼자 촬영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강의 들으신 변호사님들이 이제 이걸 좀 뭐 학교 변시 대비로 좀 들었으면은 좀 더 쉽게 이제 공부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도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민상민소속법은 기본으로 당연히 하는 거고 여기다 이런 과목들 민사재판실무는 이제 3학년 1학기 과목인데 듣는 분 있고 안 듣는 분이 있던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상황이 돼서 선택하신 문제고 집행부등은 이제 뭐 이제 나중에 보세요. 반드시 이제 요거는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이제 뭐 민법책에 있는 거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런 말 절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니까 앞으로의 출제 경향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한테 이 문제 들여밀고 이거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기존 책하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는 이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제 등기법 내용도 물권법에 그래서 비교를 해보세요. 제 책을 안 보시더라도 나중에 어차피 학교 가면은 뭐 도서관 책도 있고 하니까 다른 분들 책하고 제 책의 이제 등기법 파트를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책들은 보면 그 내용 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출제된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것만 보고 하면 된다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사법연수원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한 게 이제 그 뭐 연수원 예비과정이라고 옛날에는 그 시험 붙으신 분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선행학습 지금이랑 비슷한 그런 강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 자체도 이제 뭐 책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과목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출제 경향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면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그 뭐 저기 제가 정리해 놓은 건 이제 뭐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뭐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왓이었어요, 왓. 그러니까 결론을 물었죠, 결론. 그러니까 어떠한 쟁점이 있으면은 그 쟁점에 대해서 이제 조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뭐야 그 영미법과 달리 이제 그 뭐야 대리법 관계 이제 법률 관계니까 조문이 있겠죠. 물론 조문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조문에 대한 학설하고 이제 판례가 있단 말이죠, 판례. 그러면 이제 판례 결론을 이제 결론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만 이제 OS식으로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출제자들이 너 이런 판례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걸 이제 뭐 선택형 형태로 사례형 형태로 이제 물었던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비판들이 당연히 나오잖아. 이건 그럼 뭐 시험이 암기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Y하고 이제 하우의 법률 관계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최근 한 3년치를 비교해 보면 갈수록 이제 앞으로 뭐 한 달 후에 시험이 또 15회가 있겠지만 이제 최근 3년치를 검토를 해 보면 이 문제 출제 그 비율들이 이제 Y하고 How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예전에는 결론만 물었기 때문에 그냥 무지성으로 암기를 하면 돼요. 어느 정도 커버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저 변시 초기 때는 근데 지금은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이제 그러면 이게 결국 뭐 암기 시험 아니냐. 그래서 예전에 쉽게 해가지고 뭐야 옆에다 컴퓨터 갖다 놓고 검색할 수 있으면 100점 받을 수 있는 시험을 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옆에다가 컴퓨터 주고 검색해서 시험을 봐라. 그래도 요즘 뭐 AI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컴퓨터나 뭐 저기 그 뭐야 핸드폰 저기 주면서 시험 봐라고 해도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왜 이런 판례가 적용되는지 그 다음에 네가 알고 있는 판례를 여기다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묻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판례를 검색해서 시험을 보더라도 100점을 맞출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에서 그 출제 경향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물론 이 비율도 있긴 하죠. 당연히 결론을 모르면 답을 못 맞추는 그런 것도 당연히 있는데 시험이니까. 근데 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 우리는 주관식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객관식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객관식이야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 보니까 객관식은 내가 50%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럼 한 80점 정도 맞을 수 있잖아요. 지문 중에 하나 뭐 다음 중 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근데 이제 나머지 지문은 다 모르겠는데 우연히 뭐 1번 알아서 맞추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관식은 뭐예요? 주관식은 반드시 그러니까 주관식은 이제 우리 변시에서는 이제 사례형하고 기록형인데 사례형 기록형이죠. 근데 주관식은 내가 50%라도 50점을 못 맞아요. 정확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하고 이제 상담하고 이러 보면 해설을 읽으면 그 판례는 알죠, 내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이 판례를 이 문제에다가 적용해서 이 판례를 묻는 거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용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특히 객관식에서는 이제 이런 비중들이 높아지고 주관식도 이게 뭐 주관식은 이미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의 비중들이 뭐 70% 80% 넘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법리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이제 민법 같은 경우 보면 뭐요? 로마법 시대부터 이제 만들어진 법리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법리가 물론 조금씩 발전되고 했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그랬지만 그러니까 뭐 수십 년 동안 그 한 과목만 이제 그 공부하신 분들이 그 학교 교수님들이 그렇잖아요. 20년, 30년 그 과목만 공부하신 분들이 가서 출제를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어느 정도 이제 흉내를 내서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시행착오 없이 또 가야 되죠. 그럼 이제 출제 경향은 이제 뭐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써놨으니까 그건 뭐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고 있다. 그럼 이제 공부 방법도 그래야죠. 공부 방법도.
그럼 우리가 뭐 이제 시험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시험은 어차피 뭐 그 가성비를 따져야 되고 뭐 스킬이란 게 필요한데 전체 이제 공부해야 될 범위 중에서 뭐요? 이 전체 공부 범위가 있겠죠. 그럼 그게 이제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갈수록 우리가 뭐 로켓 얼마 전에 뭐 누리호 발사하듯이 처음에는 막 그 이제 그 대기권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제 뒤에 뭐 잔뜩 달려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꾸 떨어뜨려내고 맨 마지막에는 그 앞에 있는 그 부분만 이제 가는 거잖아요. 우주선으로. 그러니까 공부 범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뭐 이제 신입생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기본 내용들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보면 이제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학교에서도 강의도 하고 뭐 주변에서 이제 로스쿨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리트를 봐가지고 로스쿨을 갈 정도면 변신은 100%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번 검증이 된 거잖아요. 리트를 통해 가지고. 근데 이제 그 아시다시피 뭐 5번의 기회를 다 상실하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매년 보면 한 기수 그러니까 한 기수 중에 한 200명 정도는 소위 말하는 이제 5번 시험을 다 놓쳐가지고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제일 안타깝죠. 물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공부를 아예 못 해가지고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공부를 했는데도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방법의 문제예요, 100%. 그러니까 뭐 본인들의 이제 가끔 이제 시험 보고 이제 하면 자기가 뭐 제대로 학교 때 공부 못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하시는데 뭐 자기가 이제 뭐 적성이 안 맞다. 근데 법학은 뭐 사실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법대 나왔지만 뭐 적성이 그렇게 필요한 과목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방법의 문제예요, 방법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유치한 비유지만 뭐 인터넷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 이런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움이 죄라면 이제 A는 구제다. 이제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맞닥뜨릴 판례는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들이 어떻게 돼요? 요약을 해놓는 게 강사들이 쓴 책들이 그렇죠. 뭐 저도 뭐 강사지만 그럼 뭐예요? 이제 A 남은 추남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놓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1단계 요약이죠. 그럼 이제 추남이란 말을 모르면 또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책을 내니까 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더 줄인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그 A 남은 그냥 직관적으로 못생겼다. 이렇게 요약을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마지막에 정리할 단계에 이렇게 보면 상관이 없는데 양이 많고 하니까 처음부터 이런 책을 잡잖아요. 이런 책을.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사람마다 뭐 성격이 얼굴이 다르듯이 능력이 다르니까 이 문장을 보고 이걸 유추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이건 뭐 직관적으로 그냥 뭐 유치한 비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이 강사들이나 뭐 이제 뭐 누가 이제 그 책을 쓴 저자가 이렇게 요약을 해놓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문장도 틀렸단 말이죠.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판례 문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맞닥뜨릴. 근데 이거를 이제 A 나무 추담이다 이렇게 뭐 A는 못생겼다 했는데 여기 A가 남자라는 상황이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A가 남자라는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요약한 사람은 당연히 남자겠지 하고 A 남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 문장을 가지고 이제 유추해가지고 역으로 맞출 수 있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이걸 보시면 되는데 이게 다른 과목은 뭐 그렇다 쳐도 민사법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 뭐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대부분 이제 시간이 없고 하니까 여러분들 저도 뭐 수험생이었지만 일단 시험 뭐 로스쿨 준비하셔가지고 합격하면 기분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하니까 이렇게 타이트하게 그 선행학습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뭐 강의가 학원 강의가 3시간씩 진행이 된단 말이죠. 하루에. 그럼 이제 1시간짜리 보통 뭐 3타임 정도인데 뭐 3시간 정도 그러니까 실제 이제 강의 시간이 그럼 이제 동영상 같은 거 만약에 듣는다 그러면 거의 100%다 못 들어요. 그렇잖아요. 하루 3시간이면 뭐 다음 주에 그 뭐예요? 그 아바타 개봉하던데 하루에 아바타 그 뭐야 3시간짜리 그 3시간 넘던데 그 3시간짜리 매일 보라고 해보세요. 그거 보겠냐고요. 그나마 영화는 뭐 재미라도 있고 스토리라도 있는데 이 시험 공부를 그러니까 거의 100%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보면 뭐 동영상 열어달라 뭐 몸이 아파서 그래서 열어주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면 거의 100명이면 99명은 다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학원에 나오라고 하는 것도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3시간 동안에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내용도 어렵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유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선행학습을 뭐 완벽하게 하고 가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가끔씩 이제 요즘도 이제 붙고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 지인의 뭐 아는 사람들이 뭐 붙어가지고 상담하시면 뭐 주변에 들어보니까 뭐 그 민법하고 최소한 형법은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민법이라도 하고 들어가면 성공하는 거니까 그냥 민법이라도 공부하고 들어가야지 뭐 형법이나 이런 거 다른 거 할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뭐 학원 나가서 뭐 꼭 어디든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3시간 정도 수업 듣고 복습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복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뭐 복습 동영상도 열어주는 게 한 번 들은 거 갖고 절대로 안 돼요. 이 양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강의든 들어보면은 이제 뭐요. 내가 분명히 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1시간 동안에 하는 얘기 중에 처음 듣는 얘기가 반 이상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변씨도 그렇지만 변호사가 돼서 저도 이제 변호사가 돼서 그래서 상대방이 쓴 서면을 읽어보면 그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20년 차 변호사니까 상대방 서면을 보면은 아 내가 이 소송을 이길 수 있겠다 지겠다 이게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사소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아무리 뭐 객관적으로 뭐 돈을 갚았어도 증명 못하면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면 뭐예요? 판사가 모르면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주장들을 분명히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해줘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나 같으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당장 변시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변시 합격해서 이제 뭐 변호사로 가시든 아니면 뭐 검사나 뭐 판사님 가시든 로클록을 가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좌우하는 게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치한 비유 한 김에 하나 더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그 학생들이 하고 상담해 보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이것만 보니까 이게 응용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심지어는 뭐 책들도 좀 잘못돼 가지고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뭐 저도 이제 그런 오류가 있는 책을 낼까봐 이제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뭐 책 작업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어차피 객관식이 또 있기 때문에 OX 문제집 같은 걸 많이 보시는데 이제 이런 형태가 있어요. 현재 프랑스 국왕은 여자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틀렸단 말이죠. 그래서 답은 나올 거 아니에요. 답은 틀렸어요. 그럼 해설을 뭐라고 해요? 해설을.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라 남자다. 그럼 이걸 외운단 말이죠. 근데 뭐가 틀렸어요? 프랑스는 국왕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아주 유치한 비유지만 책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그렇게 이제 공부를 이제 요즘 스타일 자체가 이제 뭐 저기 세대가 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그냥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뭐 아직 그 법 공부를 제대로 그 하신 분들이 아니어서 예를 이제 이런 식으로 들었지만 진짜로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뭐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아 저 사람이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외우잖아요. 현재 프랑스 국왕은 남자다. 그럼 뭐예요? 이게 틀렸는데 여기 국왕 제도 자체가 없는데 이렇게 외워놓은 거죠. 그럼 이제 다른 문제들을 풀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그러면 이제 요즘에 인기 있는 책들이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마지막으로 정리된 거. 아까 2단계였잖아요. A는 못생겼다. 이렇게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정리된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는 편하잖아요. 보기는 편한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 가지고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틀렸잖아요. 아까 A는 무죄다라고 했는데 A가 남자 여자라는 사실관계를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A 남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약한 사람이 잘못 요약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얘기한 대로 민법, 상법, 민소법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걸 압축하다 보면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류가. 그러니까 그 수험생들이 많이 보는 책들에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단 기본서 자체도 그래서 기본서도 이제 2가지 종류가 있죠. 교수님들이 쓰신 기본서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제가 첫 페이지에 그 밑줄을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전처럼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사전처럼. 그러니까 그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꾸 유치한 비유만 들지만 우리가 이제 영어 독해 여러분들 뭐 독해 영어 잘하시니까 이제 이 단어를 모르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독해 공부할 때 사전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전을 안 찾아봐요. 그냥 막 열심히 이제 독해해야 되니까 그 책을 자꾸 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아예 이제 독해 문제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이 단어를 모르면 뭐 사전을 찾아보면 금방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찾아본단 말이죠. 안 찾아보고 그냥 독해 문항들을 계속 열심히 읽어요. 읽다 보면 아 이게 대충 책이란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문장에서 뭐예요?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책인데 이거는 현재 진행 이게 또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혼동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를 제대로 이제 안 해놓으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게 다 전혀 관계 없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비슷하니까 뭐 책인데 뭐 현재 진행형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와가지고 어떤 쟁점에 대해서 판례 같은 거 이제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 판례를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전제 지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제 지식이. 그러니까 그건 뭐 본인의 잘못이 아니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주어진 전제 사실에서 A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전혀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걸 남자라고 요약해 놓으니까 그냥 자기 머릿속에는 뭐예요? 남자라고 그냥 그게 고정이 픽스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자와 관련된 쟁점이 나오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가. 그러니까 공부 방법을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 보면 근데 대부분 그렇게 되면 이제 책이 양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뭐 사회가 복잡하니까 어떤 판례들의 뭐 판결 요지 자체가 그러니까 판결 요지라는 게 뭐예요?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선고하면 대법원이 판결문을 선고하면은 당연히 뭐예요? 어떤 일반 법리를 설치할 거 아니에요? 법리. 그 법리 원칙을 설명하겠죠. 그래서 법리 원칙을 설명하고 그걸 뭐 우리가 뭐 3단 논법 하듯이 이 주어진 사실관계에 포섭을 할 거 아니에요? 사실관계 포섭해서 그래서 따라서 이제 결론을 낼 거 아니에요? 결론. 그러면 이 법리 부분을 이제 판결 요지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대법관님들이 판결을 선고할 때는 이제 그 판결 요지를 따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판결을 선고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재판 연구관들이 요지를 정리를 해요, 정리.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판결 요지 뭐 판시상 이래가지고 정리가 되는데 이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이제 이 역인데 이거를 이제 이것도 이제 길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사실관계 사회가 복잡하니까 판결 요지만 막 20줄, 10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실관계 또, 그래서 뭐라고 한 사례에서 뭐라고 판시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옮겨 놓으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뭐 한 페이지 자체가 이제 요지잖아요. 그러니까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책 쓰신 분들이 줄여 놓는단 말이죠. 그럼 줄이다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오류가 나와요. 오류가.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그걸 줄이다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서에는 되도록이면 이제 이 요지를 실어 놓죠.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맞으신 분들은 책에 내용 자체가 한 페이지에 막 요지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 책이 아까 보셨다시피 그것도 제 아는 로클럭 분이 이 책 제목 지어준 건데 에센셜 민법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김남원님은 에센셜의 의미를 모르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뭐 농담삼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지켜본 공부 방법을 봤을 때는 이거를 처음에는 봐야 돼요. 물론 나중에 갈 때는 요약해서 정리된 내용대로 가야죠. 근데 처음부터 이제 양이 많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문제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 제가 추측하고 그게 아니라 주변에서 지켜봤잖아요. 그렇게 하고 저도 뭐 현직 변호사니까 이제 소송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제 그렇잖아요. 내가 손흥민만큼 공을 못 차도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잘 찬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면을 받아보면 상대방의 서면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저 사람의 내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지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에 붙는 게 목적이 이제 당장 급한 건 시험에 합격하는 거지만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그 이유가 더 문제잖아요. 그 이유가. 그래서 나름대로 또 뭐 로클럭을 준비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출제 경향과 공부 방법이 매년 지금 뭐 이제 내년 1월 시험이 뭐 15회니까 벌써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벌써 15회니까는 최근 아무리 넓게 봐도 10기 이전 분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최근에 한 3, 4년,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럴 때 이제 공부하신 분들하고, 그 다음 그 10기 이전 분들하고는 이것도 뭐 완전히 천지 개벽되듯이 이제 그 방법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천지 차이. 제가 이제 1회 변시 때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공부를 했죠. 강의도 하고 했으니까 매년 이제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방향들이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유치한 비유를 들었지만 물론 마지막에는 시험이니까 모든 시험은 그렇잖아요. 모든 시험은 다 이제
그 가성비를 따져야 되고 효율성 측면이 필요한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은 뭐 검색하기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판례 같은 거 요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뭐 이제 이렇게 길게 된 책을 못 보겠다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처음 공부할 때는 그 원문을 찾아봐야 되고 오히려 그게 빨리 가는 길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뭐 급하다고 뭐 바늘 허리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는 얇게 정리된 책으로 이제 하는데 예를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나중에 보험법 공부하시면은 이제 피보험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요약된 책들에 보면 피보험자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피보험자 X 이렇게 넣는단 말이죠. 그럼 아니 피보험자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피보험자 X라면 이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 가지고 막 한 시간씩 고민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책을 해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책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역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이제 길게 보고 아니 그 양이 많은 걸 가지고 줄이는 공부 방법 가야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된 정리된 책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갈수록 이제 줄여가야 돼요. 근데 그거는 3학년 때도 충분해요. 3학년 때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신입생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그래서 지금 선행학습하면서 뭐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던데 그러니까 제가 시험을 봐야 되니까 문제풀이에서 뭐 객관식이나 사례집을 같이 봐야 되느냐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어 단어도 지금 제대로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페이지를 독해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거의 뭐 한 80% 단어를 모르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단어도 모르는데 이거 열심히 읽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서 자체를 이제 여러 번 해서 최소한 3회독은 하셔야 돼요. 3회독. 최소한 3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빨리 가는 거지. 그게 방법이 잘못되니까 계속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선의악의.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법학의 용어 중에 이제 선의악의란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쓰는 거하고 달라요. 선의가 뭐 악이 뭐 나쁜 마음이 건데 이 선의는 이제 모른다는 뜻이고 악의는 안다는 뜻이거든요. 법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인문 강의 같은 데서 할 텐데 선의 악의는 이제 이 선의는 모른다, 악의는 안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덥석 그냥 대충 강의 한번 듣고 문제집 풀면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문제집은 그냥 3학년 때 풀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3학년 때 풀어도 늦지 않고 물론 이제 1, 2학년 때 중간 기말고사 보는데 교수님이 뭐 이제 중간고사 같은 경우 객관식으로 보겠다. 그럼 그때 이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중간 기말 학점 따는 용어로 보면 되는 거고 문제풀이는 3학년 때도 절대로 늦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 내용이 돼 있으면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뭐 이래서 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x 플러스 y는 얼마냐? 답을 구해라. 그러면 이 문제를 보고 어떤 이제 공식을 대입할 거 아니에요. 공식을. 그래서 문제집을 보는 이유는 이제 요 공식을 대입해 가지고 요 문제에서 x 플러스 y 답을 구하려면 뭐 이수분해하고 어쩌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막 계산하는 건 이건 뭐예요? 산수 문제잖아요. 산수 문제. 그래서 답을 이제 뭐 답이 뭐 예를 들어서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공식을 도출하고 하는 부분들은 문제집을 통해서 연습을 하는 거고 이 안에 연습 내용이 뭐예요? 이게 이제 기본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 2학년 때 충실하게 해두면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마음도 급하고 또 주변에서 야 문제를 같이 풀어야지 이해가 된다. 물론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역으로 이제 쟁점이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니까 지금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민법만 뭐 이래서 지금 이제 로스쿨 합격해서 이제 3월달에 들어가실 분들은 민법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가면 성공이에요. 근데 제가 뭐 학교 가서 이제 학생들하고도 상담해 보고 보면 대부분 뭐 시작은 창대하게 시작하는데 거의 뭐 마무리 못 짓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특히 또 뭐 동영상 같은 거 끊어가지고 뭐 싸지도 않은데 끊어가지고 다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민법 보통 한 40일 정도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얘기한 대로 아침마다 그 영화 한 편씩 40일 동안 보라고 보겠어요. 그래서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중간에 이제 흐지부지 되고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또 반복하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얘기한 대로 민법이라도 제대로 공부하시고 들어가면 되는데 뭐 그게 플러스 해가지고 문제를 푼다 이제 이런 거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오히려 더 시간 낭비니까 기본 내용을 충실하게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 뭐 좋긴 하겠지만 문제 풀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저 같으면은 이걸 한번 더 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모든 법 과목은 여러분들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최소한 3회독 내지 5회독을 하고 나서 뭐 내가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얘기할 때 그 최소한 3회독, 5회독 정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뭐 법 과목에 적성이 있든 없든 그거 할 자격이 있는 거지. 한번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민법 공부한 지가 뭐 어떤 이제 뭐야 벌써 20년 30년 됐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변호사 된 지가 20년이니까 저도 뭐 10년 가까이 공부했으니까 한 30년 전이면 지금 서너 살 안 되신 분들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이제 이해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뭐 보자마자 바로 이해한다. 이걸 뭐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고 이 30년씩 공부하신 분들도 지금 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도 정리 안 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학살 같은 게 다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입학하기 전까지 다른 거 할 시간도 없을 거고요. 그 민법이라도 정리하고 들어가면 이제 뭐 뭐야 굉장히 성공한 거니까. 그리고 다른 문제지 뭐 선택형이나 사례형 이런 거 문제는 뭐 궁금하면 아 이렇게 안 나보다. 뭐 요즘은 뭐 사이트 들어가면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 봐봤자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면 문제 풀이는 3학년 때도 절대로 늦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뭐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도 이제 뭐요 지금까지 뭐 예상 문제는 둘째치고 기출 문제도 다 못 보고 들어가는 사람도 태반이에요. 그걸 창피하니까 얘기를 못 할 뿐이지. 그러니까 절대로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1, 2학년 때까지는 계속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뭐 빨라봤자 2학년 겨울방학 때쯤 문제풀이해도 절대로 늦지 않으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하고 아까 얘기했던 어차피 또 학점도 따야 되니까 뭐 교수님이 뭐 객관식 시험 보겠다 어차피 뭐 사례 시험 보고 이럴 텐데 그럴 때 이제 사례집 갔다가 어느 정도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만 보시면 되지 지금부터 덥석 내용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단어도 모르는데 자꾸 뭐 독해 시험 본다고 이거 뭐 독해 문제만 자꾸 풀면 뭐예요? 실력이 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공부를 제대로 하고 문법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니까 전체 계획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제일 안타까운 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리트 봐가지고 대한민국 뭐 로스쿨을 합격할 정도면 변신은 반드시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해 제한한 것에서 이제 헌재 재판관들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오해 제한이 그러니까 어느 시험에서 뭐 지금 횟수 제한하는 시험이 없잖아요. 변신 말고는. 근데 대부분 이제 이제 재판관님들이 생각하실 때도 보면 그러니까 뭐 5번 볼 동안 안 되면은 그거는 뭐 적성이 안 맞는 거니까 이제 그만둬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게 방법의 문제지 절대로 뭐 능력의 문제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방법상 이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가느냐. 그러니까 저도 뭐 법대 나오고 저도 뭐 1차 붙고 저희 때는 이제 1차 붙으면 그 다음에 2차까지 있어서 뭐 이제 1차도 3번이나 붙어봤지만 저도 한 10년 공부했는데 지나가서 생각해 보면 이제 시행착오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수능 공부를 한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해 보면 안 해도 되는데 헛짓거리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게 변시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상담도 많이 하시고 그래 가지고 시행착오가 없어야 돼요. 시행착오를. 그걸 줄이셔야 되니까 그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이제 핵심인 거고 그래서 그 자료에 뭐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공개된 자리에서 따로 뭐 이렇게 그 질문은 안 하실 것 같으니까 그 6페이지 맨 밑에 제 연락처나 이런 거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도 뭐 오후에도 제가 이제 남아 있을 테니까요. 혹시 뭐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뭐 내려오셔서 상담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궁금하시면은 그 연락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뭐 연락을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제가 뭐 가능한 부분 한도 내에서는 이제 도움을 드릴 테니까 좀 그렇게 좀 하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이렇게 됐으니까요. 이 정도로서 마치고, 하여간 뭐 시험 합격하신 분들은 로스쿨 가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 수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빨리 붙어야지 이게 뭐 소모전이니까 자꾸 안 되면 여러 가지 인생이 좀 괴롭고 하니까 잘 준비하셔가지고 합격은 뭐 바로 이제 3학년 수료하시면서 하시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